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운수 99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뒤엎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정치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정치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30년 후는 볼 줄 알아야 돼. 지도자는 적어도 할 수만 있으면 50년 후 또는 100년 후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시안적인 지도자의 결정은 얼마 못 가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가 이만저만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지금 신도시인 여서동, 원래 본 여수에서 여서동에가 시청이 되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굴을 뚫어야 되는데, 저는 그 굴을 처음에 뚫을 때부터 크게 뚫어야 된다. 그래야 전기세도 좀 적게 나가고 공기도 좋다 할 텐데, 조그만하게 하나 뚫어. 조그만하게 뚫어. 얼마 못 가서 보니까 한재 터널 또 하나 더 뚫었어. 또 하나 더 뚫어. 그럼 몰상시한 놈들 그냥 그렇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간가 모르겠어요. 돈은 거의 똑같아. 저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잘못 적당히 해놓으면 또 헐고 또 다시 하려면 얼마나 헛돈이 들어갑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14년 후를 바라본 거야. 그래서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그것을 알고 대비했기에 그 당시에 애굽도 살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흉년이 들 텐데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가?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당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이 썩을 놈의 정치야.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당장 눈 앞밖에 못 보는 이기 모면용은 얼마 못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당장 발뿌리밖에 모르고 순간밖에 모르고 오늘밖에 모르고 지금밖에 모르고 우선밖에 못 보는 정치는 얼마 못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정치 선진화법 만들어 가지고서 얼마 못 가서 그 덫에 걸려 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냐고. 청문회법 만들어 놓고 정권 초기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냐고, 이 멍청한 놈들아. 여야! 자기가 여당 될 때는 이제 그냥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33명 막 무사통화 시켜본 거야. 그래 놓고도 혹시 또 야당 되면 그러니까 청문회법은 절대 안 고쳐. 이 국회의원 정신 빠진 놈들이. 그리고 또 고생해. 에라이 모질은 놈들아. 대학 나와서 그렇게 무식해? 청문회법은 아무쪼록 개인 사생활까지 다 들추기 때문에 누가 일꾼이 안 나서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고.
또는 청문회법은 병신 다 만들어가지고 지할 수 있도록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세워놓은 뭔 권위가 있겠습니까? 또는 청문회법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정권 초기부터서 내각을 구성을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놈의 짓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아무쪼록 청문회법을 없애고 책임 정치해야 돼. 책임 정치.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줘야 돼. 언론이 좀 마음껏 가짜를 하면 안 되고 정론으로 바로 잡아나가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수법 쓰는 정치, 건모 술수 쓰는 정치 다 그 임시 방편이야. 얼마 못 가요. 내로남불 정치 오래간 거 봤습니까? 국민들 다 알아. 저런 놈의 새끼들, 저 못된 새끼, 그냥 그런 말 많이 하더라. 저 뱁새 눈깔 새끼, 뻔뻔스러운 새끼. 국민들은 말을 안 해도 다 욕하더라고. 얼마 욕한 줄 아십니까?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정직 정치하지마. 정직 정치. 그래야 오래가.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내서 제 무덤 지가 파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야당은 국민들 쌀 많이 사다가 배 좀 불리게 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당시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속도로 나왔어요. 그때 고속도로 안 내고 그것으로 보리밭이나 만들고 먹고 사는 데만 힘썼으면 산업을 발전 안 시켜서 지금 어찌 되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때는 욕을 많이 했어. 막 거기 누워 나 죽여라. 야당 인사들 그런 못된 놈의 자식들 그냥. 물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국가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 광양제철, 포항제철, 여수 칠빛공장 대단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산업단지 한번 가보라고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 5가지 간단하게. 첫째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 해야 돼. 앞으로 겉모술수 아무쪼록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정치 그런 놈들 다 알고 있어. 다. 국민들은 뉘앙스까지 알아. 말은 안 해도 저 새끼 저거 대장동 사건 누가 한지 말은 안 해. 다 한다니까. 2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얼마나 죽어야 돼. 그것도 몰라? 정직 정치할 아무쪼록 큰 인물이 나와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공의와 정직 정치로 백성을 다스릴 때가 온다고 이사야 9장 7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정직 정치할 지도자가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적폐청산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면 5년 만에 끝나. 상대방 개머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정치에 5년도 못 가. 욕 실컷 얻어먹고. 내로남불 정치
20년 못 갑니다. 내로남불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해야 20년도 가고 30년도 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말하면 자기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런 못된 놈 새끼들 그냥 늘 공평해야만 국민들이 알아. 아닌 건 아니라 그러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여러분을 존경해. 거짓말로 두드러고 자빠져서 존경합니까?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는 유실수 심기 운동으로 기후변동으로 앞으로 우리가 식량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천변 다 모두 유실수를 심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30억 그루에서 70억 그루만 심어놓으면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무쪼록 별천지가 될 겁니다. 별천지. 유실수 심기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는 바로 대운하를 정직하게 해야 돼. 대운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고가 될 것이고 또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특구가 되고 그 대운하 가는 곳에 30만 호의 7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인구 분산도 되고 아무쪼록 통일을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대운하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돼. 네 번째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반드시 핵무장. 아무리 핵우산 줘도 우리가 비 맞아뿐 다음에 우산 뭐 필요했습니까? 미국이 지금은 한국에 핵무장 하라고 해도 정부에서 또 병신들 그냥 말도 못하고 좀 선포 좀 해, 선포!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나라도 안 해. 이번에 우크라이나 안 봤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핵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북한은 핵을 포기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우선에 그렇게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핵무장을 한국 해야 된다는 말하기 때문에 빨리 정치에서 하답해서 핵을 준비하고 평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 수도를 38선에서 39선까지 세계적인 아무쪼록 큰 그릇을 준비해서 전 인류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순천 공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처럼 멋지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맞아들일 대비를 하는 통일 최고 수도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 마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민족의 영웅이고 큰 얼굴입니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인물을 찾읍시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정책의 민족 영웅을 찾자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